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드실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많이 힘듭니다. 이게, 이 힘들다는 의미가 원금 회복 못할 것 같고, 주식을 때려치고 싶고, 이런 힘든 게 아니라, 하락장이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리 우상향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지금 당장이 그냥 너무 지루하고, 짜증이 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월급을 매달 따박따박 받다가 뭐 정책이 바뀌었다면서 갑자기 6개월에 한 번씩 몰아서 받는 느낌입니다. 뭐 어차피 금액은 똑같겠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듬성듬성 받으면 일할 맛이 안 나잖아요. 월급을 받아야 고생한 보람이 있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냥 통장에 그 월급 꽂히는 기분이라는 게 있는 건데 계속 지금 뭐 흘러내리기만 하니까 솔직히 좀 짜증이 많이 납니다, 저도. 물론 이론적으로는 뭐 제가 평소에도 많이 말씀드리다시피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맞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이게 지금 6개월 이상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조금 더 비싸게 사도 좋으니까 이제 상승의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생각을 이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지금 객관적으로 지금의 하락장이 길게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지 제가 로그 차트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로그 차트는 장기간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SPY 약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최악의 하락장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는 생각은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2000년대 초에 있었던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과 2009년에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게 훨씬 더 임팩트가 커 보이고, 재작년에 있었던 코로나, 그때는 낙폭이 굉장히 크긴 했지만 아주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또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때보다 훨씬 힘들죠. 그리고 단순히 비교를 해봐도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하락장을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면 굉장히 암울해 보이겠지만 이렇게 넓게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었던 장도 여러 번 있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는 게 주식이고 하락장이 지나면 반드시 상승장이 옵니다. 또 상승장이 지나면 반드시 또 하락장이 찾아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그려나가는 게 주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지금의 하락장은 분명히 미래 시점에서는 기회라고 인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처음 주식시장에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 시점에서 지금보다 미래 주가가 더 올라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시점보다 주가가 더 많이 폭락을 했다면 오히려 내 기대 수익률은 더 높아졌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떠나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상향을 믿고 시장에 들어왔다면 길게 보고 인내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당연히 힘들죠.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 위기보다 지금이 더 심각해 보이는데, 어떻게 무작정 우상향을 믿고 시장에 붙어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항상 새로운 위기는 이전 위기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아주 정통으로 폭락장을 얻어맞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겁을 먹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장기 투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을 때고 또 지금과는 투자 성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냥 중소형주에 무작정 분산 투자를 했었고 국내 주식만 했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종목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고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이걸로 언제 부자 되나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주에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해왔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경제력이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QQQ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을 추정한 ETF인데 이렇게 길게 보니까 또 그렇게까지 막 심각한 폭락장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정말 대박이었고 2008년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가 지금보다 임팩트가 훨씬 컸습니다.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역시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버티면 우상향하는 게 주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TQQQ를 볼까요? 편의상 TQ라고 하겠습니다. 이 TQ라는 종목은 나스닥 100을 양의 3배수로 추정하는 ETF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출시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닷컴 버블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는 차트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테스팅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차트로는 사실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뭐 오르기만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아마 닷컴 버블과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제외하면 지금이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나 큰 하락장을 다 얻어맞고도 여전히 10년 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 있습니다. 만약에 최고점에 몰빵으로 들어갔다면 답이 없겠지만 자, 우리는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라 최소 5년 이상 길게 잡고 있죠. 더구나 TQ는 기초 지수가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닷컴 버블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초입에 와 있는 지금 시점에서 전망도 너무나도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 10년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빈약한 논리가 아니라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와 있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기술주 섹터들이 모여있는 지수가 바로 나스닥 100입니다. 전망은 그 어떤 섹터보다도 정말 최고로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10년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오히려 과거 10년보다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앞길이 이렇게 탄탄대로인데 지금 폭락한다고 해서 우리가 겁을 먹고 시장을 떠나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저는 억울해서 못 떠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 미국 주식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역시 로그 차트를 보면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작년 1월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지금 거의 1년 반째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걸 또 길게 보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우상향 해왔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패턴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루한 하락장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상향 해왔죠. 더구나 삼성전자의 주력은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반도체 슈퍼 호황기, 뭐 불황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체적으로 2년에서 3년을 주기로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변동성을 좀 크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조정 구간이고 지금은 더구나 외부적인 악재가 많은 데다가 환율도 급등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장 떡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평가 받고 있을 때 수량을 늘리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이건 SOXX 차트인데 역시 지금까지 봤던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 해왔고 지금의 지긋지긋한 하락장은 길게 봤을 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미래를 예단할 순 없지만 아마도 10년 후 관점에서 지금을 보면 꽤나 저점에 해당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는 한 주가는 우상향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기 때문에 이 우상향이라는 방향성에 베팅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너무 하락장에 꽂혀서 우리가 뭐 별의별 상상을 다면서 한숨을 쉬기보다는 그냥 하락장이 지나면 언젠가는 상승장이 오겠구나. 그리고 긴 관점에서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이렇게 쿨하게 생각하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차라리 어플을 지우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매달 적금을 붓듯이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각자의 방식대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